예, 10시 15분 지납니다. 시황 해설할 텐데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닥이 조금 중심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2차 전지가 어제 정말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2차 전지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확산되면서 코스닥 쪽이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어제 뭐 중하권 증시 여파라든지 이런 거에서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전략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코스닥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나, 뭐 국내 증시가 계속 약하죠.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악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얘기할 텐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약합니다. 소위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악재가 뭡니까? 특별하게 악재를 보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일부 이제 뭐 대만 이슈라든지 중국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면서 좀 시장이 쉬어가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로는 국내는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중국이 최근에 뭐 지표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정책적인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다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들이 국내에서도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대장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주요 경기 민감 섹터들의 흐름들이 실제로 힘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것이고, 뭐 글로벌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 흐름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트렌드에 따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의 부분들은 좀 민감 업종들이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중국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단 좀 짓누르고 있다 보입니다. 환율도 최근에 뭐 1340원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환율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연말에 금리 인하를 6번 정도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12월 달 굉장히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국내가. 그런 것들이 다소 조금은 오버슈팅이 되고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3월에 금리 인하가 금리 동결보다 지금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금리 인하가 좀 밀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좀 선반영돼 있어서 너무 과도한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최근의 조정 흐름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 강했다가 또 좀 쉬고, 어제는 뭐 2차 전지가 급락했다가 뭐 투탑들이 원작 변동성이 크고요. 네. 약간 오늘 보면 또 이제 종목 장세로 가는 느낌들이 있고, 전략 좀 지금 상황에서의 전략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수와 관련해서 현재 지수 때에는 사실은 팔만한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고 PBR 기준 0.87배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뭐 글로벌 뭐 시장 관련해서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락바텀이 이루어졌을 때 0.83배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세가 그렇게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충격 때문에 뭐 2400 코스피 기준 조금 하회를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사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을 냈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일부 적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흑자 관련된 부분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컨센 대비 좋은 실적을 나타내게 되면 EPS 하향이 어느 정도 하방이 방어된다는 점에서도 괜찮고, 또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 지금 최근에 보면 대형 셀트리온 그룹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간 들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가 받쳐주고 반도체가 가고, 또 2차 전지 쪽은 다소 조금은 실적 부분에서 아직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여타 다른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고요. 화장품과 관련된 약간의 소비재들도 좀 실적과 관련해서 들썩이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급락 요인보다는 지금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핫 테마는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예, 역시 뭐 오늘은 조금 쉬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HPSP라든지 일부 반도체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를 아우를 만한 뭐 주도 섹터가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 일부 종목은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종목까지 이제 꽤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는 역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반도체 중에 세 가지 키워드는 3C라고 합니다. 네. 3C가 있다면 그게 어떤 단어이냐면 첫 번째로는 칩릿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CXL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라는 겁니다. 칩릿 구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종 칩셋들을 한 공간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기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이 칩릿 기술이 다변화되면서 아주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CXL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계열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HBM에서 다소 조금 밀려있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좀 강조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HBM이나 PIM 같은 기술도 같이 연결되고 있고 CXL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를 들어 반도체 메모리가 뭐 2차선 정도로 가던 구간이 있다면 CXL 기술 이야기라면 이게 뭐 9차선, 10차선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확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에 DDR5 관련된 변화도 수혜 가능한 메모리 보드 기판 업체까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CXL 기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커스터마이즈드 칩 같은 경우는 ASIC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출연형 AI로 넘어가는 트렌드와 AI 자체 칩 개발 흐름.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은 이제 NPU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AI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AI 커스터마이즈드 칩이 ASIC 시장에 본격 개발을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리노 공업이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DRAM 같은 경우는 미세화라든지 낸드 고단화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면서 메모리가 가져왔지만 결국은 택마이그레이션 위주로 진행됐던 것들이 무호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새롭게 미세화 그룹이 아닌 구조에 대한 변화를 성능을 올리기 위한 어떤 집중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2.5D 패키징 도입 이런 부분에서 IP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패키지 기판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IP 쪽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터스 반도체가 역시 최근에 움직였고 그다음에 기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움직이는데 특히 DDR5 관련된 CXL 관련된 부분에서는 TLB라는 종목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덕전자나 해성DS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론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진화된 쪽에서는 온 센서 AI라고 불립니다. 이게 약간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센서 AI는 이미지 센서의 AI 칩을 탑재하는 기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자체 처리한다는 것이라면 인터넷 접속이 없이 가능하죠. 근데 온 센서 AI는 결국 이 범위를 개별 이미지 센서까지 확장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 정보를 CPU로 보내고 CPU에서 연산과 추론 등의 정보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온 센서 AI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소비 전력과 실행 시간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온 센서 AI 기술이 어디에 쓰이느냐 사물 인터넷 즉 IoT라든지 스마트홈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될 수 있어서 온 센서 AI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픽셀 플러스, ALT,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이미지스, 펜텍, 넥스칩, 에이펙트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온 센서 AI까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핫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였고요. 반도체 분야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전력 기기를 꼽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뭐 조정도 없이 참 꾸준하게 갑니다. 전력 기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실제 지금 지난 3, 4분기에는 좀 쉬었던 구간입니다. 조정도 네. 나왔었고 예. 또 피크아웃 논란이 되게 많았지만 역대적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제 최근에 뭐 시장의 관심이 온 디바이스 AI나 HBM 등의 그 실주에 쏠려 있지만 실적 쪽 그러니까 시장에서 몇 개 안 되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다소 좀 고점 대비 빠진 이후에 다시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의 중동 시장 뭐 수주를 중심으로 전력기기 제휴사의 실적이 사상 최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의 다른 쪽에 보면은 전력기기 지표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또 뚫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 미국 쪽에 혹한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전력이 터지고 전력이 끊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25년 이상의 전력기기들 굉장히 오래된 전력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후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 중동에서 네온시티 프로젝트들 등으로 고압 차단기 수요가 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말 기준 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고가 약 11조입니다.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격 단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주 단가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좀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제 지금 AI 기술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 대비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가 4배가 높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리 지금 AI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서버 적용한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약 연평균 28% 전력 소비가 더 급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나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하느냐. 결국 대부분 다 보면 신재생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태양광이나 일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소형 원전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원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으로 특히 태양광 쪽으로 지금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신재생 쪽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력 수요를 감안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변압기나 뭐 전력기기, 전선 이쪽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조금 확장 개념에서는 AI가 확장하면서 결국은 전력 수요에 대한 신재생 네. 에너지 쪽의 실적들도 좀 추가로 보셔야 된다.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AI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별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타 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뭐 효성중공업이나 LS나 또 소형주 가운데는 뭐 재룡전기 이런 쪽인데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네. 네, LX 네. 관련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OPM 네. 마진이 조금 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여타 다른 사업 구조 때문에 조금은 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로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은 따라가는 구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LX 일렉트릭은 다소 조금 아쉬운 OPM 마진이나 내부적인 사업 구조 이슈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처지면서 조금 주가가 덜 올라가고 모습이 확연하게 차별화가 보이는데요. 대장주 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미국 시장에 교체되는 전력 수요는 물론 이제 뭐 소형 변압기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다 대형 변압기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좀 더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만 한 1분 정도 듣겠습니다. 어제 뭐 워낙 사실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게 뭐 10%씩 빠져갔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과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것은 역시 같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낙폭 과대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불과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EU 쪽의 12월 지표를 보면 상당히 좀 최근에 역성장 구간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비 17% EU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역성장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그 가운데 독일 시장이 아마 절반 정도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EU 쪽에 지금 유럽 쪽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고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리고 좀 포드 같은 경우도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생산 교대를 1교대까지 줄이면서 전체 감축된 생산 목표량이 아마 기존 계획 대비 50%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테슬라도 약간의 지금 이슈가 노이즈가 내부적으로 AI 관련된 내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땡깡을 부리고 있죠. 지분 관련된 땡깡도 좀 부리면서 약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AI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받지 못할 것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조금은 보수적인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를 완벽하게 비중을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변동성도 고민이 있어서 그 얘기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